무한 비행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활주로 길이가 짧았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착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이지만 저런 구조물이 있는 게 그게 맞는 건가? 그런 것들 이제 의혹을 제기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그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한공항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정리를 갖다 하겠습니다. 무한공항이요. 개항을 언제 했느냐? 2007년 11월 8일 무한공항 사진 하나만 좀 띄워주세요. 2007년 11월 8일에 개항했으니까 그러니까 17년 정도 된 거죠. 17년 조금 넘었네. 지금이 2024년이니까 무한공항을 운영하는 기관은 어디냐? 한국공항공사가 무한공항을 운영을 갖다가 하는데 그런데 호남에서 유일한 국제공항이 어느 공항이냐? 그게 무한공항이다. 그런데 호남에 그러면 옛날부터 전라도 지방에는 국제공항이 없었나? 그렇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호남 지방에 국제공항이 있었는데 그 공항이 어디 있었느냐? 광주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제가 광주 공항은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옛날에 제가 어디 갈 때 광주에 급하게 갈 일이 있을 때 공항을 통해서 가야 되나 기차표 없고 그러면 그래서 광주 공항 가야 되나 그랬던 기억은 나는데 광주까지는 저는 기차 타고 갔거나 아니면 아예 차를 몰고 갔거나 그랬지 광주에 비행기 타고 갔던 적은 없는데 어쨌든 옛날에는 광주 공항이 국제선을 운영을 했었는데 언제까지? 2008년 5월 28일까지. 그런데 2007년 11월 8일에 무한공항이 개항을 하니까 광주 공항의 국제선 노선을 무한으로 몽땅 다 이전을 갖다가 해버렸대요. 그런데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게 굉장히 악재로 작용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광주공항의 국제선 노선이 무한으로 이전하니까 광주 사람들도 광주나 그 부근에 있는 사람들도 무한공항을 이용했느냐? 이용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무한공항 가는 게 광주에서도 무한공항 가는 게 굉장히 불편하대요. 그래서 자가용 몰고 저기까지 가든지 아니면 일반 대중교통도 굉장히 부실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 같아도 그렇게 해가지고 무한공항 해가지고 국제선 타느니 어떻게 한다? 그냥 인천공항 가지, 김포공항 가지. 조금 시간 더 걸리더라도. 그다음 더 문제는 뭐냐면은 뭐가 있어야지 무한공항을 가지. 일본을 가든 중국을 가든 베트남을 가든 방콕을 가든 어디를 가든 무한공항에 뭐가 있어야지 되는데 무한공항에는요 명색만 국제공항 저기 보세요 무한국제공항 무한 인터내셔널 에어포트라고 딱 되어 있는데 무한에서 뜨는 비행기가 없는 거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정기 국제 노선이 언제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2024년. 저 무한국제공항이 2007년 11월 8일에 개항이 됐는데 정기 노선 국제선 정기 노선이 취항된 거는 2024년 12월 8일이었다고요. 그러니까 17년 하고도 한 달쯤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정기 노선이 취항이 됐는데 지금 같은 이런 사고를 갖다가 당했으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왜 무한에다 공항을 만들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활주로 길이가 2,800km래요. 2,800km라고 했는데 저 활주로 그림 쭉 그린 거 있잖아요. 그것 좀 띄워봐 주세요. 활주로가 2,800km인데 보세요. 활주로가 제일 짧은 공항이 어디냐? 양양. 양양도 국제공항인데 양양은 정기 노선 취향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청주공항은 요즘 이래저래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서브 공항으로 이용이 이전보다는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청주 2.7km, 무안공항은 2.8km. 그 다음에 김해나 제주는 3.2km, 김포공항은 3.6km, 인천공항은 3km 7,500, 3.75km, 3km 750m. 이렇게 되니까 무안공항은 굉장히 국제공항이라고 하기에는 활주로 길이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3,160km로 내년까지 연장하는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대요. 그러면은 김해나 제주에 버금가는 정도 활주로 길이가 되는 거지. 그런데
무안공항이 이렇게 그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왜냐하면 2008년 5월 28일에 광주공항의 국제선 노선을 무안공항으로 대폭 이전한 다음부터 수요가 확 줄어가지고 광주공항도 죽고 무안공항은 살지 않고 그래서 그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추공항이라고. 그 고추공항이 뭐냐면은 고추를 말리는 공항이 되어버렸다. 무안공항에 비행기가 뜨지 않으니까 그냥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그냥 고추 잔뜩 늘어놓고 그냥 공항이니까 얼마나 평평하고 또 이렇게 햇빛도 잘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추 말리는 공항이다. 이런 식의 그 이야기가 그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또 하나 무안공항의 그 뭐라 그럴까 별명이 무슨 공항이냐? 한화갑 공항이래요. 그거 한 번만 좀 띄워봐 주세요. 한화갑 씨라고 옛날에 유명한 정치인 있지 않았습니까? 그 DJ의 최측근이었는데 한화갑 씨의 지역구가 아마 무안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런데 한화갑 씨가 힘을 써가지고 그 무안에다가 공항을 유치했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제가 봤을 때는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뻥튀기를 갖다가 한 거예요. 그래서 공항 하나 만드는데 돈이 얼마 들겠습니까? 저 무안공항을 언제 착공했느냐? 1999년 12월 말에 착공했어요. 1999년 12월 말이면 그때 대통령 누구였습니까? 대통령이 DJ였단 말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 김대중 대통령 때인 1999년 12월 말에 저 무안공항을 착공해가지고 개항이 언제 됐다고 그랬습니까? 2007년 11월 8일에 됐다라고 했으니까 한 8년 정도 공사를 한 다음에 무안공항이 이제 그 됐는데 저 그 무안공항이 그 들어간 돈이 저 공항 만드는데 뭐 3천억이 들었대나 뭐 얼마 들었대나 지금 돈이 아니고 옛날 돈 20년 전에 3천억 들었다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쓰려면 예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요번에 이제 공항을 무안에다가 만들면 그러면은 수요가 얼마나 있을까? 얼마였게요? 수요가 얼마쯤 있었을 것이라고 그 사람들이 예측을 갖다가 했을까요? 이 정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역에 공항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내세웠던 그 숫자가 얼마냐? 992만 명이라고 그랬대요. 이왕 쓰는 거 8만 명 더 써가지고 1년에 1,000만 명이 저 무안공항을 이용할 것이다. 그렇게 차라리 하지. 992만이나 1,000만이나. 그런데 실제로 이용한 그 사람은 몇 명이냐? 작년에 실제로 저 무안공항을 이용했던 사람은 몇 명이냐? 여행객이 24만 6천이었대요. 그러니까 992만이라고 뻥튀기 해가지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공항을 쫙 개항을 해보니까 24만 6천 명만 이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허술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활주로도 짧은 거고 그러니까 관제탑이나 뭐 이런 거나 뭐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예측을 1,000만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실제를 24만 6천이라고 하면 예측 대비 2.5%도 이용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992만 명이라고 뻥튀기 이만큼 해가지고 돈을 그때 돈으로 20년 전에 수천억을 갖다 쏟아 부었는데 그런데 그때가 아닌 지금 2024년 말 그러니까 2023년 그러니까 올해 통계는 아직 안 나왔을 테니까 2023년 그 기준으로 24만 6천 명밖에 그 이용을 안 했으니까 예측에 불과 2.5%밖에 이용을 안 하는 그런 공항이다. 그러니까 저 공항을 뭐라고 하느냐? 고추 말리는 공항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기갑 시장이 뭐 이렇게 포스터에 붙인 거 있잖아요. 그거 잠깐만 띄워주세요. 광주시장 강기갑의 첫 번째 약속 해가지고 저 무안국제공항을 김대중 국제공항으로 명명하면 어떨까요? 저는 뭐 찬성하겠습니다. DJ 때 저 착공했으니까 국제적 관문성 확보, 500만 광주시대 시작, 광주공항 이전, 광주국제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되면서 광주국제공항은 없어졌어요. 광주공항에서는 국내선만 뜬대요. 광주에서는 그 해외로 가는 건 없고 무안으로만 간대요.
그러니까 강기갑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강기갑 씨는 그렇게 수요 막 점핑했던 그런 분이죠. 강기정 시장님이 그 제안을 하는 거예요. 무안국제공항을 김대중 국제공항으로 명명하자. 뭐 저는 뭐 이렇게 하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알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뭐 광주시장님이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무안국제공항을 뭐 어디야 그 뭐 미국에는 존 F 케네디 공항이 있고 파리에는 샤를르 드골 공항이 있고 뭐 그다음에 뭐 호남에는 김대중 국제공항 뭐 있는 거 저는 뭐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철새 도래지. 그 지도 좀 잠깐만 띄워주세요. 저 무안국제공항 제가 사실은 여름에 저희 우리 교회 그 사람들하고 같이 1박 2일로 신안에 갔다 왔어요. 신안에 엘도라도 리조트라고 갔다 왔는데 그 엘도라도 리조트가 무지무지하게 좋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겨울에 갔었는데 올해는 여름에 갔었는데 엘도라도 리조트 너무 좋았어요. 근데 엘도라도 리조트 가는 길에 무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잠깐 여기 무슨 공원 있네. 그 교회에서 이제 버스 하나 이제 조그마한 버스 하나 빌려가지고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공원 있네. 그래서 얼핏 갔던 게 무안인데 무슨 철새 무슨 공원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은데. 그런데 왜 그러느냐? 무안에는 그 철새 도래지가 여러 군데가 있대요. 무안공항에는. 왜 무안에는 철새 도래지가 여러 군데가 있을까요? 무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저기가 갯벌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안에 갯벌 습지 보호구역이 무려 113.3제곱킬로미터의 그 갯벌이 있다는 거예요. 갯벌이 있으니까 철새들이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 이렇게 맛있는 생선들 뭐 이렇게 꼬막도 있고 뭣도 있고 뭐 꼬막이 무안에서도 꼬막 있겠지. 벌교가 꼬막이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여기 뭐 장뚱어도 있고 뭐도 있고 여기 막 먹을 거 많네 그러면서 중간에 철새들이 이렇게 중간에 진액 뭐 이렇게 가는데 뭐 목적지가 뭐 시베리아일 수도 있고 뭐 어디도 있고 그러다가 새들도 쉬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디서 쉬겠습니까? 먹을 거 있는 데서 쉬겠지. 그 먹을 거 있는 데가 어디냐? 무안이라는 거예요. 왜 무안이 왜 먹을 거가 있느냐? 습지가 있으니까. 습지가 113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습지가 있고 거기에 먹을 것들이 많으니까 철새들이 몰려오는데 철새들이 몇 마리가 몰려오느냐 뭐 100마리 200마리가 몰려오는 게 아니고 1000마리 2000마리가 몰려오는 게 아니고 무려 12,000마리가 몰려온대요. 그러니까 저 가운데 무안국제공항 있잖아요. 동그란 게 네 군데가 다 철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노는 데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철새들 날아다니잖아요. 비행기도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면 날아다니면서 사실은 이렇게 그 하늘은 공간이니까 땅처럼 평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충돌 사고 날 하는 확률보다는 하늘에서 충돌 사고 날 확률이 훨씬 더 적겠지. 훨씬 더 적을 텐데 그런데 새들이 많을 때는 12,000마리다가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공항을 갖다가 짓습니까? 이거를 뭐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뭐든지 심지어 뭐 아파트 짓거나 뭐 할 때에도 뭐를 하느냐 환경 영향 평가를 갖다가 해요. 그래서 제가 환경부 고문변호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끔 이제 환경 영향 평가 관련해 가지고 질의 같은 것들 오고 해 가지고 환경 영향 평가가 생각보다 중요하구나. 사업할 때 환경 영향 평가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미군 기지전 사업할 때에도 그때 무슨 부엉이가 있고 뭐 솔개가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 개구리인데 금개구리라고 있거든요. 그런 서식지 보호하게끔 그 공사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골치를 갖다가 막 이렇게 썩였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어쨌든 무안공항 만들 때에도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그 받았는데 그때도 이미 원행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원행이 있었느냐? 조류 충돌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비행기 그다음 특히 이제 안전에 그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대처를 잘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대처하는 방법도 가르쳐줬대요. 어떻게 가르쳐줬느냐? 폭음기 써라. 소리 꽝꽝꽝 내라. 그러면 새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흩어지지 않겠느냐? 경보기 해라. 그 다음에 레이저를 쏴라. 그 다음에 뭐 깃발 같은 거 이건 별로 큰 의미 없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LED 같은 거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철새를 갖다가 새들을 이렇게 막 분산시켜서 조류 충돌 위험을 그 최소화하라라고 대응책까지도 제시를 했는데 저 무안국제공항은
시행을 안 했대요. 왜 시행을 안 했느냐? 지금 활주로 확장 공사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2,800km짜리 그 2.8km짜리 키웨스트 심 대표님 감사합니다. 를 3,160m로 그 연장하는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 활주로 확장 사업을 갖다가 하는 게 우선이지 무슨 뭐 그 조류 충돌 위험 뭐 그럴 것 같지도 않은데 그 다음에 뭐 지들이 뭐 부딪혀봤자 뭐 어디 이렇게 뭐 조종석이나 이런데 부딪히겠지 뭐 그러면 지들만 손해지 뭐 새들이 뭐 이렇게 머리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가지고 활주로 확장 사업을 하지를 않고 그러니까 활주로 확장 사업을 이유로 해가지고 조류 충돌 위험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규정에 보면은 저기 근무해야 될 사람이 최소한 뭐 2명인가 몇 명 있어야 되는데 어제 사고 났을 때는 1명 있었나 없었나 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조류 충돌한 그 케이스가 그 0.09%인데 저 무안공항이 그런데 제주국제공항은 0.013%래요. 그러니까 그 제주국제공항보다는 7배 높은 거고 그 다음에 김포국제공항은 0.018%니까 김포국제공항보다도 5배나 조류 충돌한 그 사례가 그 김포의 5배, 제주국제공항이 7배 이렇게 문제가 많은 그러한 공항이었다. 그 다음에 항공 관계자들도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지. 왜 경험이 부족합니까? 국제선 정규 노선을 운영한 경험이 이번이 처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항공 관계자들 무안국제공항에 있는 담당자들은요. 국제선 정규 노선 운영한 지 21일 만에 딱 3주일 만에 이런 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동체 착륙한다고 그랬어요. 동체 착륙한다라고 메이데이 이렇게 그 긴급하게 기장이 메이데이 부르짖고 외친 게 8시 59분이었는데 불과 4분 만에 동체 착륙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제탑에서 그 상황 같은 거 빨리빨리 해가지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갖다 좀 더 끌어라. 왜 시간을 끌어야 됩니까? 동체 착륙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게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 공항 소방대를 대기시켜야 되고요. 왜냐하면 화재가 날 수 있고 그러니까 먼저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하기 전에 공항 소방대가 대기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렇게 막 미끄러지면 랜딩 기어가 안 나오면 바퀴가 없는 거니까 몸통으로 그냥 밀고 가면 그러면 그 도로 활주로하고 그 비행기하고 마찰이 이렇게 있으면 파바바박 하면 불꽃이 튀고 그러면 그거 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활주로에다가 불나지 않게 하는 소화 약재를 미리 쫙 깔아놔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큰 문제가 뭐 그 무안국제공항을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뭐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만약에 그 무안국제공항에서 그 기장한테 거꾸로 오면 안 된다. 거꾸로 오면 여기 벽이 있는데 이거 부딪히면 더군다나 비행기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항공유가 있잖아요. 항공유가 굉장히 비싼 기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공유가 되게 비싸대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비행기 안에 기름이 있으면 부딪히면 폭발할 위험이 커지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그 기름을 갖다가 다 빼고 난 다음에 그 동체 착륙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방콕에서 무안까지 거의 다 왔으니까 기름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뺄 수 있는 기름은 다 빼고 동체 착륙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든 면에 있어서 과연 그 관제탑에서 항공 관계자들이 정확하고 노련하게 대처했는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 동시에 이게 돼가지고 이와 같은 큰 참변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너무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에서 그런 걸 읽은 것 같아요. 그 기장님이 끝까지 민가 충돌한 걸 막기 위해서 방향을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 벽이 있다라고 하는 걸 과연 그 기장님이 알고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아무리 급해도 이렇게 유도를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착륙한 그쪽으로 이렇게 쭉 갔으면 뭐가 있었을까? 어쨌든 뭐 이렇게 조금 있으면 이제 하나하나 더 많이 밝혀질 것 같은데 너무 답답하다.